안녕하십니까. 젖소개랑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옥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젖소 인공수정 및 임신 감정이고요. 요건 원래 이제 기술 교육이라서 실습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현재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근데 제가 최대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그거를 혹시라도 이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거나 할 때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가지고 저희 젖소개랑 사업소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청정 육종농가 사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북미산 아주 고능력 수정란을 도입해서 저희가 청정 육종농가 지금 현재 이제 한 10개 정도 농가가 제대로 이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농가에 이식을 해주고 그 수정란 이식을 통해 태어난 딸소는 농가에서 활용하시고 숫송아지는 저희가 후대 검정용 숫송아지로 데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늘목 목장이 저희 육종농가 1호신데 이미 거의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저희와 같이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목장에 있는 소 중에 이제 상당수가 지금 수정란으로 태어난 소고 이제 현재 사장님도 매우 만족스럽게 뭐 차규 속도나 차규량이나 아주 훌륭한 지금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 사업을 통해서 수정란 딸소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송아지로 지금 현재 그 늘목 목장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 차규량이나 이런 거는 좋은 성적으로 뽑아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순회 목장이라고 요 목장이 육종농가 2호인데 저희가 한 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11년도 구제역 상황에서 그 목장 전체에 소를 매몰을 다 하셨는데 저희 사업을 다시 하시려고 외부에서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청정육종농가 사업의 특성상 소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그거를 외부에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들여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도 아주 거의 목장 구성의 한 60%는 저희 수정란으로 태어난 딸소가 지금 착육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육성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발정 발견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정란 이식을 이제 청정 육종농가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저희 뭐 청정 육종농가들이 익숙해지신 것도 있고 한 것 같지만 처음에 비해서 자연 발정으로 이식하는 경우가 많이 줄고요. 제가 굳이 가서 이제 동기와 사장님 이 소는 뭐 발정이 온 게 있나요? 하고 물어봐야 이제 그때 그게 잘 모르겠네요. 막 이런 말씀이 있으실 정도로 오래되시거나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다 하면 발정 발견에 대해서는 좀 소홀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 인공수정에 있어서 번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발정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음부 항상 보면 이제 관찰하실 때 뒤까지 잘 안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인공수정 할 때도 이게 얼마나 점액이 이제 농도가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해 보시고 그래서 적기에 내가 하고 있나 아니면 조금 진한 건가 이런 거를 관찰을 해 보시고 지금 점액의 정도나 이런 거를 항시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번에 뭐 혹은 다른 소랑 비교를 해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기가 언제가 좋을지 이런 걸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혹시라도 발정 발견을 못 했는데 이런 게 흔적이 있다. 그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다음번 발정 발견 날짜를 미리 뭐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다 이미 하고 계신 거지만 지금 요 강의는 이제 인공수정을 시작하시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하시는 뭐 2세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지금 생각하고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달력이나 수첩에 꼭 적어 두셨다가
다음번 발정에 놓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요거는 똑같이 발정이 온 걸 못 봤는데 한 2, 3일 후에 이런 식으로 혈흔이 있다. 요것도 반드시 체크해 두셨다가 다음번 발정을 꼭 놓치지 않고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혈흔이 있으면 여기에 배란이 잘 됐다. 뭐 이런 걸로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요거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혈흔이 아니고 요건 자궁 부분에서 이제 자궁 내막에서 나오는 혈흔이기 때문에 난소와는 특별한 이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배란이 잘 됐거나 이런 걸 추측하는 건 좀 이제 잘못된 정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발정을 뭐 그러면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자주 보고, 근데 자주 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언제 봐야 되고 언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 그래서 요 도식을 보시면 발정이 관찰되는 시간은 밤 12시에서 새벽 시간까지 45%가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22%, 그리고 이제 밤 시간에 25%, 그리고 한낮에는 가장 적고요. 그래서 이제 발정 발견이 가장 잘 되는 새벽,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착유하기 직전에, 사양 관리하기 직전에 한 30분 정도 관찰을 통해서 꼭 요 시간은 내가 관찰을 하겠다고 정해 놓으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착유가 끝나시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 두시고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게 관찰을 통해서 그 다음 12시간이 지나고 인공수정되고, 그래서 아침에 관찰된 거는 저녁 때 관찰된 거는 다음날 아침이나 새벽에 인공수정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인공수정에 성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특정 시간에 꼭 내가 보겠다, 그것을 정해 두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의 적기 판단 요령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발정 오는 게 발견됐다. 그러면 낮에도 가보고 저녁 때도 가보고 해서 이게 승가를 허용하고 있는지, 이제는 승가를 마치고 이제 냄새만 맡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매번 체크해 두시고, 뭐 특정 개체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오래 간다, 또 뭐 특정 개체는 시간이 좀 빠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해 두시고 항상 기록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거가 승가를 허용을 뭐 다른 거보다 오래 하면 그거는 인공수정을 조금 늦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빨리 끝나는 거는 인공수정을 빨리 하시고, 이런 거는 목장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개체마다 체크를 해 두시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번식의 성적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승가를 허용하고 나서 뭐 12시간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농가에서 최종적으로 많은 관찰을 통해서 인공수정 성공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정이 이제 하루 동안 오면 그 다음번에 21일 주기로 이제 이 도식과 같이 이제 난포가 발달되고 배란되고, 그 자리에 이제 4일 후에부터 황체가 형성되고, 그 황체는 계속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면서 임신 준비를 하다가 착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 백체로 줄어들면서 새로운 난포를 발달하는 요 21일 주기로 이제 난소의 사이클은 돌아가게 되고요. 요 난소의 사이클 상태에 따라서 요게 이제 도축장 난소에서 떼어낸 난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황체가 많이 발달되고 있는 거고, 아래쪽에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황체에서 슬슬 이제 백체로 넘어가는,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난포가 발달해서 이제 크게 자라난 난포도 보이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21일 주기로 이제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21일 주기로 어쨌든 내가 달력에 기록해 놓고 수첩에 기록해 놓고 다음번 발정이 언제 올지 미리 달력에 적어 놓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봐야 될 개체가 뭐지 하고 이제 보고 착용하기 전에 이제 우사에 들러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인공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위치에 어떤 내부 생식기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외음부, 겉으로 보이는 외음부가 있고 그 안쪽으로 질, 그리고 자궁경관, 자궁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인공 수정에 있어서 관건은 이제 자궁경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통과하는 게 가장 힘들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맞닥뜨리는 이제 문제는 직장에 손을 넣었을 때, 이 손을 넣었을 때 어떤 게 자궁경관인지 찾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을 통해서 직장을 쭉 앞으로 전진하실 때 너무 앞으로 직진하지 마시고 이제 지그시 손바닥을 누르듯이 좌우로 훑듯이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 이제 자궁경관이 만져지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실습을 통해서 같이 이제 만져드릴 때는 이제 손쉽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이제 요거다 하고 말씀드리면 아 이거였어 하고 이렇게 딱 느끼시는데 처음에 이제 혼자 하시거나 뭐 그러실 때는 느끼시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직장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훑어봤을 때 뭔가 딱딱하게 만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좌우로 움직인다. 이런 거는 자궁경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자궁경관의 오른쪽에 자궁체가 있는데 요게 정액이 주입되는 부위로서 이제 요 자궁체 부위에 자궁각이 이제 좌우로 하나씩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주입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하면 이제 좌측이나 우측으로 정액이 쏠려 가지고 실제로 배란되는 것은 이제 오른쪽이 한 60% 왼쪽으로 이제 40% 비율로 이제 배란이 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양쪽으로 똑같이 정액이 가지 않으면 발정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왔는데 그 반대로 이제 정액이 많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자궁경관을 통과하자마자 채 1, 2cm가 되지 않게 주입기가 1, 2cm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게 자궁경관에서 그 위치에 자궁체에 주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자궁각 앞쪽에 이제 난관이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이제 인공 수정이 익숙해지시거나 이제 많은 횟수를 하시다 보면 점점 이제 난소가 어떤지 한번 만져보고 싶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난소는 위치상으로 이렇게 경관, 자궁체, 자궁각 부분이 가장 앞에 있고 실제로 난소는 이제 자궁경관의 좌측이나 우측 하나씩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공 수정이 익숙해지시고 많이 이제 내가 팔을 넣을 수 있는 깊이가 되시고 하면 바로 자궁경관을 통해서 이제 좌우로 찾기보다는 자궁체, 자궁각을 만지시면서 쫓아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난소가 어디 있는지 오른쪽 왼쪽을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르시고요. 처음에 이제 어쨌든 자궁경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질이나 자궁경관 밑에 방광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식하실 때 보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임신 감정에 관심이 있으실 때는 이 방광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방광에 공기가 차 있던가 오줌이 많이 차 있던가 했을 때 그게 부풀어 오를 수 있고 또 임신된 자궁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나 아니면 이제 텐션이 느껴지기 때문에 임신 감정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손으로 하실 때는 요 방광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광 뒤쪽으로 요도가 있는데 요게 이제 또 인공 수정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공 수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도로 주입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도 힘들어하고 또 내가 인공 수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요도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많이 헤매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요도를 피해가기 위한 요령은 항상 이제 처음에 주입기가 들어갈 때는
위쪽으로 상 방향으로 15도 정도 이제 위쪽 방향을 위치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요도로 뭐 요런 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주입기를 무작정 이제 사용하시기보다는 뭐 경관을 만지는 거를 좀 한두 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은 시간을 두시고, 근데 너무 이제 자주 좀 더 너무 띄엄띄엄 하시지 마시고 뭐 매일이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나 처음에 이제 인공수정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일단 경관을 만지는 것부터, 그리고 일단 손을 넣어봐야 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만져지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도전을 해보십시오. 보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습 교육까지 할 때 보면 이제 처음 목장을 몇 년간 하셨는데 아예 처음 이제 손을 넣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손을 뭐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세게 만지지 않은 이상 웬만한 경우 이제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 소가 이제 손상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경관을 만지는 것부터 차근차근. 근데 끊임없이 조금 일주일에 뭐 하루 뭐 날짜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이제 조금씩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난 자궁을 위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질에 있는 요도 그쪽이 딱 가운데 있고, 이 직장에 공기가 많이 찼거나 요랬을 때 이제 이 질이 납작하게 변하면서 그 밑에 있는 요도로 주입기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 부분을 뭐 저도 수정란 이식을 하거나 인공수정을 하다 보면 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다가 보면 내 손보다 주입기가 먼저 앞에 가 있거나 아니면 주입기가 내 손과 다른 방향으로 들어간다 싶으면 이 요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뒤로 빼서 완전히 거의 뺀다 싶을 정도로 빼서 다시 상방향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제 한 인공수정을 하면 이제 요도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왕왕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 요게 요도에 들어간 건지 이런 걸 파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내 팔과 주입기가 평행하게 가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해 주시면서 가야 되고요. 요 위에서 윗모습으로 보면 이제 자궁이 좌우로 돼 있는데 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궁체가 그렇게 공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자궁 경관을 통과하자마자 1, 2cm 앞에서 그거는 통과됐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 주입기의 끝부분을 만져보고 이게 어느 정도 통과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본격적인 인공수정에 앞서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구가 필요하실 텐데 어떤 기구가 있는지 이제 저희가 대충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 놓은 거고요. 왼쪽 상단에서부터 보시면 융해기가 있습니다. 요 융해기는 꼭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집에 뭐 깨끗한 용기, 플라스틱 용기나 아니면 스티로폼 박스 깨끗한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스티로폼 박스는 오염되거나 이제 하니까 주기적으로 좀 새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이제 제가 목장에 가서 보면 이게 몇 년 사용하신지 모를 정도로 이제 오래된 누렇게 색깔이 변한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요즘에 택배 많이 주문하시니까 주기적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바가지 너무 작은 바가지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물이 좀 용량이 너무 적으면 네 그게 온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해서 유지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로가 좀 잠기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사이즈의 용기를 좀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 윤활 젤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서지 젤로 이제 인터넷에서 그 검색해 보시면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한 몇 2, 3천 원 내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꼭 사용하시라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거는 뭐 집에서 주방 세제나 아니면 비누로 대체가 가능하긴 한데 요거를 그래도 이제 써보시면 이제 비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간편하고 해서 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슬리브가 있고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리브는 어쨌든
내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많이 소를 다뤄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변을 제거하거나 할 때 외음부에 필수적으로 이 분변이 묻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휴지로 닦아낸데 하도 안쪽으로 이제 조금 세균이나 이런 거 아니면 티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슬리브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인공수정 수태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핀셋, 요거는 액체질소로부터 액체질소 탱크에서 정액을 꺼낼 때 맨손으로 꺼내시는 것보다는 요 핀셋을 통해서 꺼내시는 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스트로우가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넣었을 때는 그 상단에 공기층이 있어서 그 공기층만 좀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긴 한데, 어쨌든 그 체온에 의해서 녹는 것보다는 온수에 의해서 녹는 것이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는 그걸 직접 온수에 안 녹이고 뭐 이제 가습하게 녹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고 빠른 시간에 녹지도 않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 체온이 전달돼서 녹지 않도록 그냥 온수에 바로 들어가서 빠른 시간에 녹도록 핀셋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로우 커터기는 뭐 시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편리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왼쪽에 쉬스가 있습니다. 쉬스는 그 안쪽에 보면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정확하게 스트로우가 꽂혀야 위 옆으로, 그래서 주입기 쪽으로 역류하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슬리브를 사용하실 때도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고요. 요 주입기 같은 거는 이제 버튼형도 있고 나사식도 있고, 요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편리하신 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직장 장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왼쪽 하단에 있는 요 라텍스 글러브는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긴 한데, 한 소를 인공수정을 하고 다음번 소를 갈 때 내가 뭐 손을 씻거나 손을 깨끗하게 당연히 씻으셔야 되는데, 요 라텍스 글러브를 사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벗고 새로운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수 공통적으로 이제 질병이 옮을 수 있는 뭐 브루셀라와 같은 질병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내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가끔 이제 목장에 가시면 대부분 요즘엔 이제 온도계를 사용하시는데, 온도계를 사용 안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온도계,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막대형 온도계도 이렇게 온도를 표시하는 그 빨간색 그 내부에 있는 알코올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진짜 정확한 온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이런 거는 실제로 정액값에 비하면 요 온도계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좀 교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매번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융해 온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아니면 1도 아니면 0.5도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 인공수정 뭐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자료를 보면 대부분 35도, 38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도 아니면 수정란 이식할 때도 특별하게 이제 1도, 2도 막 이렇게 따지진 않고 대충 이제 한 38도 정도 맞추고 그 물 가지고 이제 온도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뭐 스트로우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주입기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소요되고, 녹일 때는 보면 한 38도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35도 이하까지 안 내려가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녹이는 온도도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스트로우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녹는 거는 20초 정도면 충분히 다 완벽하게 녹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거는 적어도 40초에서 45초 정도는 녹이시고, 그 이상은 또 두면은 거기에 있는 면실봉이라든가 이런 게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액내, 그러니까 저희가 정액을 동결하기 위해서 동해보호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동해보호제라는 것이 정자의 동결에는 유리할 수 있는데,
그게 같이 이제 융해됐을 때는 정자에게 독성으로 좀 작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요 정액을 온수에 녹이고 나서부터 10에서 15분 최소한의 시간을 두고 그냥 인공수정이 돼서 자궁에 주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한정 녹여놓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녹여가지고 뭐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하고 나서 정액이 녹아서 자궁에 주입되기까지 정확하게 10에서 15분 안에 모든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액 보관 액체이소 탱크와 내가 이제 녹일 뭐 융액기가 됐던 용기가 됐던 그런 거를 주변에 다 세팅을 해두고 뭐 주입기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녹이시고 그리고 녹이실 때도 액체이소 탱크에서 이제 정액을 꺼내고 나서 바로 이제 물에 담그시기보다는 표면에 있는 액체 지수가 다 날아갈 때까지 뭐 10초 아니면 5초에서 10초 짧으면 5초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네, 아까 이제 요것은 이제 액체 지수 탱크 내부를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서리가 낀 라인까지만 요 오른쪽 사진처럼 정액이 올라와야 되고 거기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정액도 그 이상까지만 해서 꺼내시고 필요하신 걸 꺼내시고 다시 넣으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요 노란색의 이제 갸브렛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액체이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스트로우가 이제 금방 손상되는 일은 없는데 어찌됐건 이제 고온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좀 뭐 스트로우가 손상된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게 스트로우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럼 아까처럼 이제 융해를 시켰으면 그 뒷작업으로 스트로우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동영상 내에서는 제가 이제 물기를 제거하고 맨손으로 이렇게 스트로우를 잡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수정해 드리면 이렇게 물기를 다 제거하고 나시고 이렇게 아예 휴지로 감싼 상태에서 커팅하시거나 주입기에 꽂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네, 물기를 제거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물기를 닦는 거는 이제 집에서 흔히 쓰시는 이제 키친 타올을 활용해 주셔도 되고 저렇게 이제 킴 타올이라 해서 좀 돛돛한 이제 휴지가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걸 사용해 주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위 형태의 이제 스트로우 커터를 주로 사용하는데 요 다음번에는 이제 스트로우 커터기 원형으로 생긴 이제 많이 쓰시는 스트로우 커터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이 스트로우 커터기를 사용하실 때 좀 뻑뻑하거나 잘 안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 안쪽 내부가 이제 그 약간 플라스틱 사출을 한 과정에서 이제 찌꺼기 같은 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저희가 이제 스트로우 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밀봉되는 게 이제 옆으로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찌됐든 그 스트로우 커터기 내부를 좀 이제 칼이나 아니면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부드럽게 갈아내시면 이제 잘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스트로우가 좀 너무 그 봉합된 부분이 이제 옆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살짝 누르셔가지고 그거를 좀 오므리시고 사용하셔도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트로우를 커팅한 후에 저렇게 쉬스에 꽂고 주입기에 장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착하실 때 보면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이 스트로우를 이렇게 밀어 넣는 과정에서 좀 안으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플라스틱이 있는 부분보다는 앞쪽을 손으로 꽉 누르시고 그리고 스트로우를 살짝 돌려가면서 끼워 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스트로우가 껴진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주입기를 끼우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걸 너무 꽉 안 끼우시고 하면 이제 스트로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목장에서 쓰시는 방법은 이렇게 먼저 주입기에 넣고 스트로우 쉬스를 이제 나중에 끼우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요걸 이제 사용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쨌든 스트로우 커터기를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 가위나 다른 것을 사용했을 때 스트로우를 너무 짧게 자른 상태에서 주입기에 안에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저 아까 말씀드린 저 시스에 있는 파란 부분에 스트로우가 꽂아지지를 않는 상태로 주입이 되는 경우, 그러면 요거가 앞으로만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옆으로 아니면 주입기 내부까지 이렇게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스에 먼저 꽂지 않고 스트로우를 주입기에 먼저 장착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좀 저 부분이 저렇게 화면에서처럼 스트로우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를 완벽히 끼울 때도 요 주입기의 쇠 부분과 그 파란색 시스에 있는 파란 부분이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그래서 그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약에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조금 시스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경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좀 꺾이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벽하게 꽉 물리도록 해주시고요. 이 버튼식의 주입기에서는 잘 발생되지 않는데 이 나사식으로 조이는 방식의 주입기를 사용하시는 경우 간혹 이제 완벽하게 잠그지 않는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꺾이거나 부러져 버리면 내부에 있는 경관을 이제 손상이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그 손은 인공수정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인공수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겪는 건데 주입기 안에 스트로우를 넣을 때 그걸 이제 정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입기를 요 손날에 대고 스트로우를 잡고 넣으시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음부에 있는 오염물질을 자궁 내부까지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입기 앞부분에는 이제 정액이 나와야 되는 구멍이 있는데 그 부분에 처음에 외음부에서 분변이라든가 오염물질을 묻혀 들어가게 되면 자궁까지 그냥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쉬스에 묻도록 하고 그 자궁 경관 앞에서 뜯었을 때는 깨끗한 주입기의 앞부분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요 슬리브는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외음부는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요 슬리브를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요 슬리브 상자가 종이 상자로 되어 있는데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구겨지고 하면 잘 꺼내지도 않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되게 귀찮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게 박스를 뜯게 되면 그러니까 뜯은 안으로 이제 먼지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슬리브의 역할로서 좀 안 되니까 슬리브를 다 사용하실 때까지 이제 박스가 온전한 상태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파지를 하실 때 세 손가락으로 상자를 잡으시는 거고 슬리브를 쭉 뽑고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끊고, 그리고 항상 이 절치선을 잘 확인해 주셔서 이제 어쨌든 이제 슬리브에 있어서 이제 역할은 앞부분이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리브를 씌우고 나서 주입기를 어쨌든 보온하거나 하려고 이제 옷깃에 넣거나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저렇게 휴지를 한번 둘둘 말아서 넣으시거나 이렇게 넣으시거나 아니면 직장 장갑에 그냥 넣으셔가지고 목 뒤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나 아니면 뒤로, 그래서 내 두 손을 자유롭게 소에 가서 뭐 꼬리를 컨트롤한다든가 할 때 이제 좀 자유롭게 사용하실 때 이렇게 꽂아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입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분변을 제거하고 자궁 경관이 여기 있는 거 확인하고 잡히네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휴지 2장을 챙겨 가셔서 외음부를 다 깨끗하게 닦으시고, 처음에는 외음부를 닦고 그 다음에 안에 쪽 질 전정
부분까지 좀 닦아주시고, 안에 이렇게 손을 엄지손가락만 뺀 상태에서 이 네 손가락을 그 항문 있는 쪽에 가지고 이렇게 늘리듯이 앞으로 쭉 당겨 주시면 외형부가 이렇게 벌어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안쪽까지 좀 닦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에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약간 상향으로 네, 주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주입기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의 자세고요. 내 옆구리 쪽에 오른손이 가도록, 왼손은 직장에 가 있고 오른손은 옆구리, 그리고 봤다시피 경관에 도착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슬리브를 트드시는 겁니다. 슬리브를 트는 거는 검지와 엄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꼬집듯이 이렇게 찝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맨손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요 라텍스 글러브를 찌시는 게 좀 그래도 이제 고무니까 조금 뜯으시 수월하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슬리브를 뜯는 걸 가끔 잃어버리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제 경관의 입구에 도달하자마자 안으로 경관까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도달하자마자 슬리브는 10번 정도, 5번에서 10번 정도 당기시고 네, 계속해서 경관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뱃속에서 이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당면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실습 교육을 하시다 보면 이제 처음에 직장에 손을 넣는 분들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힘을 얼마나 주고, 아니면 내가 이걸 거의 뚫듯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장이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면이 점액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힘으로 내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직장의 연동 운동에 맞춰 가지고 내 손을 이제 직장이 자연스럽게 타고 넘어간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렇게 직장이 이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좀 넓은 공간이 있고 한번 이렇게 오므라들고 그 다음에 오므라들고 해서 하나나 두 개 정도 저렇게 오므라드는 부분을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손가락 두 개를 통해서 거기에 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유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손을 모아서 넘어가게 이렇게 하시고, 한두 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윤활을 되도록 윤활제나 이런 걸 충분히 묻히시고 왔다 갔다 해 주신 상태에서 직장 연동 운동에 맞춰서 이제 서서히 전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궁 경관을 잡고 이제 주입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자궁 경관을 찾는 게 인공수정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자궁 경관 입구에 좌우측이 함몰 부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궁 경관을 찾기보다는 그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궁 경관 입구를 찾는 것부터 추벽을 한 개, 두 개, 세 개 통과하는 내내 머리에 이제 새겨 두셔야 될 거는, 쉬운 길은 절대 제대로 된 길이 아니고, 찾다 보면 이제 자궁 경관에 있는 주름이 느껴지시도록 우툴부툴하게 이제 걸리는 느낌, 이런 느낌을 계속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궁 경관 입구뿐만 아니라 추벽을 하나 넘어갈 때도, 하나가 넘어가고 나면 다음 또 그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을 찾으시고 주름을 찾으시고 해가지고 마지막 자궁체까지 도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자궁 경관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것처럼 위, 아래, 뭐 좌우 이렇게 쭉 주변이 다 함몰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관 입구를 찾는 거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질하고 자궁 경관 입구가 만나는 그 부위를 좀 내가 감싸 쥐어서 그 함몰 부위를 내가 이렇게 좁아지고 주입기가 입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안에 내부에 이제 자궁
입구를 통과하고 나면 추벽도 마찬가지로 함몰 부위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매끈하고 좀 쉽게 들어간다. 이 부위는 절대 올바른 길이 아니니까 조금 울퉁불퉁하고 이런 느낌이 나는 부위를 계속 찾으셔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질하고 자궁 입구 부분을 이제 잘라놓은 부분이고요. 요 파란 원에 보이시는 부분이 자궁 경관의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함몰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자궁 경관 입구 그 부위에 이제 주름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부위가 주입기가 닿았을 때 이렇게 우들두들한 느낌이 나는 느낌을 계속 가지시고 그걸 찾으셔야 제대로 이제 경관을 찾으시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경관을 입구는 통과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의 추벽도 마찬가지로 주름이 있고 함몰 부위는 맨들맨들하게 잘 가는 길이니까 그 주름을 계속 찾으시고 울퉁불퉁한 느낌, 그 느낌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궁 경관을 이제 가로로 갈른 모습인데요. 여기 주름, 요 파란 원에 있는 주름처럼 그 주름, 그래서 추벽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주름진 부위를 찾고 이게 들어가다가 보면 좀 안 들어간다 싶으면 뒤로 빼서 다시 좌나 우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트라이를 하셔야 제대로 된 구멍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자궁 경관을 통과해서 주입기가 자궁 속으로 진입을 한 것 같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았던 자궁 경관을 잡았던 손을 살짝 돌려서 검지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입기를 뱃속에 넣기 전에 이제 사용하기 전에 스트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스만 껴보시고 밖에서 이제 손 끝으로 주입기 끝부분을 만져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 그리고 정액이 나오는 그 구멍이 이 손끝으로 느껴지는데 요 느낌대로 밖에서 느끼는 대로 자궁 내부에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입기의 끝부분이 제대로 안 느껴진다. 요건 아직 경관 속에 있는 겁니다. 가끔 이제 실습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옆에서 이제 제가 주입기 끝이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거가 느껴지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면 무조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경관에 비해서 자궁이 벽이 더 얇기 때문에 그 주입기 끝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거를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입기로 이제 주입을 한다 정액을. 근데 내 오른손은 이제 주입기를 잡고 왼손은 경관을 잡고 이렇게 주입을 하다 보면 이게 피스톤이 안쪽에 있는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는데 주입기 겉이 이제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처럼 이게 주입이 되다가 점점 이제 경관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충분히 좀 밖에서 빈손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주입기를 잡고 빈 주입기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내 손 속에서 이게 주입기를 주입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그것도 보시고 그리고 너무 빨리 쭉 하고 그냥 물총 쏘듯이 쏘면 거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많이 정액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똑똑똑 떨어지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10초에 걸쳐서 주입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시면서 주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경관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 경관을 잡으실 때도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직장 속에 손을 놓고 찾았는데 이게 경관이구나 하고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손을 약간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훑듯이 요 바닥에 있는 골반뼈를 훑듯이 훑어가지고 요 그림에 보이시는 이 녹색 부분이 골반뼈입니다. 그래서 훑듯이
자궁 경관을 이렇게 떠 올리듯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입기를 꽂이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경관을 잡는 거를 가장 어려우시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는 쭉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잡히네 하면 그대로 잡으려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잡으시지 마시고 내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탐색을 해본 결과 여기 자궁 경관이다. 그럼 손을 추가로 더 앞으로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직장을 좀 내 쪽으로 더 끌어와서 공간을 더 활용한다는 느낌으로 더 끌어오고 그리고 바로 잡기보다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경관을 이렇게 뜨듯이 잡으셔가지고 골반을 이렇게 타고 떠낸다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쉽게 잡히시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도 안 잡히는 거는 어쨌든 주입기를 먼저 꽂아 놓고 같이 잡으시는 게 좋고 기억하실 거는 어쨌든 바로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손을 좀 더 넣어서 직장을 좀 충분히 활용하시고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요령으로 하시면 경관을 잡는 게 좀 더 수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관을 잡았다 하면 이제 이 경관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입기가 똑바로 직진한다고 하면 함몰 부위 뭐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고요. 그래서 내 손은 항상 주입기는 내 손바닥 가운데 주입기 끝이 가운데 위치하고 내 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는 내 주입기보다 앞서 있는 경관을 좌우로 위아래로 계속 방향을 전환해 주셔서 제대로 된 이제 추벽을 통과하도록 컨트롤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인공수정에 있어서 이제 오른손은 거의 거드는 수준이고 거의 대부분의 일을 왼손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오른쪽, 왼쪽, 위아래 요거를 잘 해주시는 게 경관을 빠르게 통과하고 또 이제 내 힘도 덜 들고 그런 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오른손에 주입기를 너무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거의 거드는 수준, 그러니까 잡고 있는 수준이고 왼손으로 이제 자궁 경관을 주입기에 덮어 씌운다는 느낌으로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려서 덮어 씌운다는 느낌으로 그런 요령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슬리브는 이렇게 질에 있어가지고 질 전정, 질의 입구 부분은 많은 세균이 검출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관에 가면 이제 그 세균이 줄어드는데 이 질 전정에 있는 세균이 주입기 앞부분에 묻어서 이 끝까지 자궁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깨끗한 상태로 주입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슬리브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 수정에 있어 가지고 주의 사항이 몇 개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내가 처음 이제 인공 수정을 시작한다 할 때 도구를 이제 깨끗한 거 뭐 이런 거를 구비를 해 놓으시겠지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낡게 되고 이제 오염되겠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좀 깨끗한 장소에 별도로 뭐 이제 이 장소는 내가 인공수정 물품만 사용하겠다 하고 이제 바닥에 좀 깨끗하게 휴지도 깔아 놓으시고 해가지고 이제 보관한 장소를 좀 따로 마련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액체이소 보관 탱크는 다 아시다시피 액체이소는 마이너스 196도로 있기 때문에 뭐 햇빛이나 이런 게 이제 들이치거나 아니면 너무 더운 위치에 있으면 이제 액체이소가 너무 빨리 증발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이제 제때 이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정액이 손상되거나 녹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니까 항상 좀 적당한 위치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거에 주의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온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계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교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깨끗한 장소 그리고 주입기 같은 경우도 매번 뭐 세척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봐서 이제 오염됐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뭐 몇 마리, 뭐 5마리면 5마리 사용하고 항상 세척을 하겠다 이런 거를 정해 두시고 세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정액을 융해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체 질소에서 정액이 꺼내지자마자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5초 이상 10초까지 속으로 세시면서 이제 온수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이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정성스럽게 만들긴 하지만 간혹가다 이제 스트로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제 온수에 담그시기보다는 좀 팔을 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네, 용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제가 이제 어떤 목장에 가서 봤는데 이 보통은 이제 착유실에 액체 질소 탱크를 두시는데 그 목장은 좀 별도로 조그만 창고가 있고 거기에서 온수를 이용해 가지고 스트로를 녹이시고 이 다시 착유장 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거리가 한 10m 되는데 그 거리를 그냥 그 지붕이 없는 그 거리를 이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제 정액이 녹아 있는 상태, 스트로가 물에 녹아 있는 상태에서 뚜껑도 없이 그냥 맨 이제 바가지에 이렇게 옮기시는 장면을 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직사광선을 통해 가지고 자외선이 노출되면 이제 정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올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DNA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착유실 아니면 냉각실에서 작업을 하게 되시면 이제 거긴 당연히 햇빛이 없겠지만 좀 특수한 경우로 이제 액체질소통이 다른 데 있고 거기서 녹여서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 주시고 직사광선은 당연히 피해 주셔야지. 네. 인공 수정을 하셔서 이제 제대로 나는 인공 수정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수태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액을 주입을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스트로가 장착이 시스에 제대로 장착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역류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래도 간혹 역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주입기가 이제 오염물질 분변이 묻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세척을 해주시고 가끔 이제 중성제 세제를 이용해 주셔가지고 세척을 좀 안에 내부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냥 툭툭 털고 두시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저게 지금 이제 칫솔을 걸어두는 이제 칫솔 거리인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물이 좀 빠지고 건조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렇게 놔두셨다가 다시 정리해 주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인공 수정이 이제 완료가 됐다. 그래서 자궁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수정란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배반포라고 해서 수정란이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개의 세포로 쪼개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란이 배반포가 형성되고 요게 이제 자궁으로 가서 착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발정 개시 한 18시간 정도의 발정이 종료되고 요때 이제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 뭐 난간 팽대부에 도달할 거기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4, 5일간 자궁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20일 발정 개시부터 한 20일 정도 지나서 자궁에 착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사진에서 보신 배반포를 형성하게 되고 그게 이런 식으로 발달하게 되면 그 배반포에서 일부는 송아지가 되고 일부는 자궁 소구와 태반으로 자궁 소구로 자궁 내막에 아니면 결합돼서 이제 송아지에 영양을 공급하는 자궁 소구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성공적으로 인공 수정을 했다. 그래서 수정이 되고 그게 착상이 됐을 때 그러면은 다음 21일 후에 인공 수정하고 21일 후에 발정이 안 왔다. 그리고 또 21일 더 경과된 42일이 됐는데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주기로 한 60일이 넘었는데 발정이 재발이 안 오고 보니 임신이 됐다.
라고 생각 들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거는 직장 검사에서 이제 임신 감정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뭐 우유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더 빠른 시간에 감정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인공수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게 과연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발정은 오는데 이게 임신된 건지 아니면 이제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지 좀 불명확하거나 할 때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임신 감정은 그냥 이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인공수정을 많이 해보시고 내가 자궁 경관만 만지다가 자궁을 만지고 그리고 자궁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난소도 만지고 이렇게 내부 생식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만질 수 있고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인공수정을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관심을 두실 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공수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식기에 대해서 좀 아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신 감정이라는 거는 임신되지 않은 자궁과 임신된 자궁의 차이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공수정을 해놓고 60일이 지났을 때 자궁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사이즈가 되는지, 아니면 자궁의 벽은 얼마나 얇아지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물이 차 있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가 임신하기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공수정 당시의 자궁 경관 상태 혹은 자궁 경관의 위치 그리고 자궁체, 자궁각의 모양, 사이즈 이제 육성후 같으면 이제 자궁각이 내 주먹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고 근데 임신되면 그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거나 이런 이 인공수정 당시와 그 후에 두 달 후에 얼마나 변했는지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그거를 그 차이점을 이제 느끼시는 게 임신 감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미임신 상태, 왼쪽 상단에 있는 미임신 상태에서는 자궁각이 좌우각 사이즈가 그렇게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작기 때문에 육성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 손으로 들어올 정도로 작고 그리고 이제 이게 30일이 되기 시작하면 살짝 커지거나 했는데 요거는 어쨌든 손으로 하는 거는 60일이 지난 그 상태에서부터 이제 촉진이 가능하고요. 60일 정도가 되면 이제 오른쪽 왼쪽 어느 쪽에 이제 임신된 자궁의 사이즈가 거의 이제 바나나나 아니면 이런 물병처럼 좀 사이즈가 굵어지고 좌우의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런 거를 가지고 60일 정도에 이제 감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임신 감정을 좀 도전을 해보시겠다 했을 때는 40일 정도나 이제 초음파로 감정이 이미 확인된 그래서 수의사가 아 요건 임신됐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개체를 가지고 그러면 아 요게 내가 임신된 건 아니까 60일 정도 지났을 때 초음파로 했을 때 40일 정도 했고 20일 정도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만져보는 상황에서 아 그럼 이게 인공수정했을 당시와 사이즈가 어떻게 다른지 이미 이제 임신된 걸 아니까 아 요런 모양이 임신된 자궁이구나 요런 요령으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임신이 뭐 90일 이 지난 뭐 120일 지난 것도 이제 촉진이 가능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60일경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처음에 이제 도전하실 때는 내가 이게 임신된지 않은 개체를 충분히 만져보셔서 근데 너무 세게 만져보시면 안 되고 이제 살살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이 익숙해지시고 이제 뭐 난소를 만질 줄 알거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내 스킬이 늘어났다 했을 때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신된 송아지와 태반, 자궁 소구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한 40일 정도 조금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근데 이때는 이제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 손으로는 이제 숙련된 분들은 이제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때는 잘 느껴지기 힘드시고요. 요게 이제 한 70일 정도 지난 상황의 이제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이즈도 상당히 커져 있고, 이때는 이제 조금 그 자궁이 이제 많이 부풀어 있어서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이제 자궁각이 많이 부풀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 오른쪽이 부풀어 있다 그러면 왼쪽 자궁각은 좀 잘 안 만져지거나 아니면 어떤 게 자궁각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전체 공간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요 시기가 더 지나서 조금 한두 달이 지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때는 이제 좀 촉진하기가 더 힘들어지시고, 그래서 60일, 여기 70일, 60일 요 사이에 한번 내가 임신이란 거를 알고 있는 개체를 살살 만져보시는 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을 많이 익숙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자궁이나 이런 걸 촉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분만 직전에 송아지가 정상인지 이게 과연 제대로 태어날지 혹은 난산으로 갈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보시면 송아지에 손을 넣었을 때 이제 송아지의 머리가 만져진다든가 아니면 팔이 만져진다든가, 팔이 앞쪽 다리죠. 네, 앞다리가 만져진다든가 이런 게 이제 확인 가능하시고, 추후로는 이제 한쪽 다리가 이렇게 꺾여 있거나 아니면 역산으로 이제 엉덩이가 만져지거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인공 수정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내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정도로 익숙해지시면 이제 이런 분만 직전 상태도 파악이 가능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다른 난산이나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이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되시겠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임신 기간에 따른 태아의 변화는 어쨌든 내가 머릿속으로 자궁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어떤 형태라는 거를 이제 그려보고, 그리고 실제로 만져봤을 때 요런 게 요 표에서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파악하시라고 이제 적어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인공수정이 많이,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집에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제 쭉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고, 처음에는 자궁 경관을 만져보시고 나중에는 이제 빈 주입기 가지고 통과하시는 거를 몇 번 해보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아침에 발정이 온 걸 발견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발견하고 저녁 때 그러면 수정사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빈 주입기로 그 소가 통과가 가능한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한번 좀 저녁 때 인공 수정을 해보시던가 이렇게 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늘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궁 경관을 만지는 게 먼저고, 그리고 자궁 경관을 이제 수월하게 만질 수 있다. 그러면 빈 주입기로 발정이 온 개체에 대해서 한두 번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통과가 안 된다, 통과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 인공수정사 분께 이제 인공수정을 하시면 되고, 내가 해봤는데 통과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 한번 좀 이제 트라이를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많이 익숙해지시고 내가 자궁 모습이나 이런 게 내 머릿속으로 그려진다 했을 때 임신 감정에 도전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요 표에 따른 이제 형태적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미리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만지시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거구나, 아니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느끼실 수 있게 요걸 충분히 한 번쯤 읽어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뭐 150일, 180일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이 뒤에는 이제 어쨌든 자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강한 상태라서 만지거나 뭐 그런 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중자궁 동맥이라고 해서 이제 좌우로 자궁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만져가지고 임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어쨌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익숙해지시고 많이 내부가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모두 끝났고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